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관련 소식으로 오늘 뉴스 첫머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는 건물은 올해 초 구미시 상모동에 들어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9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갔지만 지금까지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새마을운동을 주제로 관람객을 맞이할 콘텐츠가 없어 문을 열 수 없었던 겁니다. 네, 문을 열어도 운영비가 또 문제입니다. 한 해 20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서로 떠맡으라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문은 9달째 닫혀 있었습니다. 왜 서로 맞지 않으려고 할까요? 책임지면 손해보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11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적 분석 결과가 기준 1에도 못 미치는 0.85가 나왔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 정치적인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김관영 도지사 기억하시죠? 바로 김관영 전 경북도지사가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밀어붙였고 이 애물단지를 두고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상북도가 운영을 맡는다고 말했는데 그렇다 해도 문제가 풀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한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새마을 세계재단도 테마공원에 넣어 새마을 세계화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말 건물을 완공하고도 운영 주체를 놓고 구미시와 갈등을 빚어온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운영 주체를 바꾸려면 구미시장 관할인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테마공원을 경북도지사 관할인 문화시설지구로 변경해야 합니다. 구미시가 할 기초조사부터 기본계획 변경 수립, 공청회에 이어 경상북도가 책임질 도시계획 승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 2년은 걸립니다. 일정을 잡지가 않으면 정치하고 얼마나 땡길 거냐 이런 거는 구미시의 의지에 달렸어요. 근데 우리는 결론적으로 한 2년 안 보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운영 주체가 바뀌는 동안 운영이 제대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경상북도는 한 해 운영비 2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마저도 구미시와 비용 분담을 놓고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부족한 콘텐츠를 마련한다고 내년에 50억 원을 더 투입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개관 준비를 경상북도와 협력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900억 원을 투입해 만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100억 원 가량을 더 투입하고 2년을 더 기다려야 제대로 문을 연다는 얘기입니다. 구미시는 경상북도와 협의해 오는 11월쯤 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임시로 개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갖추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추진되는 반쪽짜리 개관을 경상북도 도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적 쇄신을 하겠다며 당협위원장을 모두 사퇴시키고 새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당협위원장은 1년 반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천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지역 정치권 구도 변화로 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는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전국 당협위원장에게 일괄 사퇴하도록 했습니다. 당무감사를 거쳐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경우 올해 안 마무리가 힘든 탓으로 대신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6.13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새로운 가치에 맞지 않는 위원장들이 교체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방선거 때 유일하게 단체장 자리를 지키지 못한 달성군 추경호 의원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만 동을 위원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석인 북구 갑을과 수성구 갑도 관심입니다.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민주당의 단체장을 내준 구미의 백성주, 장석준 의원,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최경환, 김재원, 이완영 의원 등이 해당됩니다. 대구 경북은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과 홍준표 대표 시절 들어온 인물도 상당수여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의정 활동해오는 과정 그리고 선거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수사나
재판 이런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물갈이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는가. 좀처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한국당이 인적 쇄신 카드를 뽑아낸 가운데 특정 계파가 몰려있는 대구 경북 정치권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잔입니다. 실업자 교육 예산 속보 하나 전하겠습니다. 실업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갖기 위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보도 몇 차례 했는데요. 다행히 정부가 추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숨통은 트였습니다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실업자 교육 예산 6천억 원 가운데 80%가 이미 2달 전에 바닥났습니다. 6달 가까이 1,200억 원으로 버텨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계획에도 없던 사전 배정제를 도입해 수요를 조절해왔습니다. 교육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다 보니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카드 발급 안 된다고 이제 불만을 토로하시는 훈련생분들이 이제 전화 문의가 굉장히 많고 거의 하루에 꼭 뭐 한두 분은 전화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교육생을 억지로 줄이다 보니 교육 학원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고용노동부가 1,0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승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제 그만큼 더 수요가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예산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긴 했지만 교육 대상을 제한하는 사전 배정제는 여전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이 언제 또 고갈될지 몰라서 미리 대비하겠다는 건데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그만큼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 평가를 통해 우수 교육기관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애초 12월에서 내년 2월로 연기됐는데 이마저도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올해야 어떻게든 넘어간다 치더라도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 지금의 방식은 실업자가 늘어나는 요즘 고용시장에서는 실패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오늘 2018학년도 전문대 수시 1차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마감 결과 대구 지역 전문대학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영진전문대는 평균 경쟁률 9.9대1, 대구보건대는 7.7대1, 대구과학대 6.9대1로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반면 계명문화대는 4.2대1, 수성대 5.2대1, 영남이공대 7.2대1, 대구공업대는 7.6대1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공별로는 물리치료와 간호, 치위생과 같은 취업률이 높은 학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안동 민속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야누스 축제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시작된 이번 탈춤 페스티벌은 전통적인 탈춤 공연과 더불어 시민들과 함께하는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제47회 안동 민속 축제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개막 선언과 함께 2018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야누스 축제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다음 달 7일까지 열흘 동안 안동시 낙동강 탈춤공원 등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태국 고전 궁중 가면 무용인 콘마스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3개국 14개 외국 공연단과 국내 12개 탈 공연단 등이 참가해 화려한 무대를 수놓습니다. 특히 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주빈국을 태국으로 정하고 안동체육관에서 태국 전통 탈 전시와 인형극 퍼펙트 공연이 이어집니다. And this year, I'm so proud when I visit to Korea for this festival. I try to present about the Thai culture like the Khon Mas or Thai traditional puppet for you. 다양한 공연과 함께 시내 중심가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가하는 비탈민 난장과 마스크 버스킹 대회 등이 펼쳐지고 하회 선유 줄불놀이가 토요일 저녁에 재현됩니다. 우리 축제는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대표 축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더 내실 있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많이 오셔서 정말 비일상적인 어떤 신명을 마음껏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이 밖에 탈 만들기와 전시회 등 각종 체험거리와 먹거리 등도 내실 있게 준비했고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등
주한대사 일행도 안동을 찾아 탈춤의 매력을 체험합니다. 특히 축제장과 정하동을 연결하는 370m의 부장교가 처음으로 낙동강에 설치돼 강물 위에서 축제장과 버들섬을 둘러보고 화려한 야경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가면 굉장히 먼데 여기 가까이 돼 있어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경치도 좋고. 또 탈춤 축제와 함께 열리는 안동 민속축제에는 차전놀이와 노다리 밟기, 향음주례 등 30여 개의 전통 민속놀이가 잇따라 펼쳐집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오늘도 대구 경북은 대체로 선선한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졌습니다. 주말에도 아침 저녁으로는 날이 쌀쌀해 옷차림을 잘 하셔야겠는데요.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주말 날씨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요즘 많은 구름과 함께 일교차 큰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조금 쌀쌀하지만 낮에는 따스하게 비추는 햇볕에 기온이 오르면서 선선함이 느껴집니다. 매일 계속되는 큰 기온차에 대구 시내엔 반소매 셔츠부터 두툼한 겉옷까지 다양한 옷차림을 한 시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구름 사이로 가끔씩 햇살이 비추면서 반가운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기온차에 옷차림엔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만 낮에는 선선함이 느껴지면서 이곳 수성못엔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우리 지역은 이렇게 일교차 큰 날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를 살펴보면 토요일인 내일은 구름량이 더 많아지면서 대구 경북은 가끔씩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며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 수준으로 계속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햇살이 드러나면서 대구의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 25도로 나들이 가기 좋은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김영은이었습니다. 대구 택시 요금이 오릅니다. 대구시는 교통개선위원회를 열어 11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주행요금과 시간요금도 134m에 100원, 32초당 100원으로 14.1% 인상합니다. 대구시는 최저임금 인상과 연료비 상승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택시요금 인상은 201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다음 달 대구시 물가위원회에서 확정됩니다. 대구 청소년 지원재단 대표 채용 논란과 관련해서 대구 경실련이 대구시와 재단을 감사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실련은 대구시가 청소년 관련 분야 자격과 경력을 갖추지 못한 이경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을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식견과 능력이 있다라며 재단 대표로 채용했고 이는 합법을 위장한 채용 비리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채용 과정에서 재단 이사장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채용 공고상 자격 기준을 갖추지 못한 이전 부의장에게 응시 자격을 준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학병원 로타바이러스 감염 신생아가 1명 더 늘어 16명이 됐습니다. 해당 대학병원은 로타바이러스 잠복기에 신생아실에서 퇴원한 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명이 다른 병원에서 로타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 신생아는 지난 23일 이후 격리된 14명과 잠복기에 감염된 2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는 없고 2차 확산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의 한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소방 장비가 무더기로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포항시 덕산동 포항 북부 소방서에서 개인 방화복과 산소 마스크 등 소방 장비 30여 개, 시가 1,000만 원어치가 도난당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인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학부모들이 경주시의회를 방문해 유전자 변형식품, 즉 GMO 없는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등 경주 지역 학부모 1,000여 명은 GMO 없는 안전한 학교 급식 실현을 위해 경주시의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경주시의 친환경 급식 예산이 해마다 4억 원가량 반납되고 있다며 불용 예산을 GMO 없는 식용유와 전통 발효된장, 우리밀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학교 급식에서 모든 GMO 식품을 없애야 한다고 요구했고 경주시의회 윤병길 의장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분만 건수가 5년 사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분만 건수는 2013년 17,0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12,000건으로 5년 사이에 4,500여 건, 26.9% 줄었습니다. 이 기간의 전국 평균 분만 감소율은 16.3%, 대구의 분만 감소율은 14.8%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주변 주민들에 대한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원자력 안전법은 원전 주변 주민에 대한 건강상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 역학조사 실시가 어려웠다며 방사선 건강 영향조사 실시 근거와 규정 등을 포함한 개정 법률안은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원전 주변 주민 등에 대한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주변 주민들의 갑상새맘 집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